지난번 크리보 리뷰 2탄에서는 유희왕 GX 시리즈의 새로운 파트너 날개 크리보에 대해 소개했었죠. 유희왕 시리즈에서 파트너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이야기 전개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유희왕만의 독특한 개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죠. 이건 특히 듀얼 몬스터즈 시리즈에서 두드러지는데요. 무토, 유우기와 아템의 모습은 마치 인격이 둘로 분리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약간 반투명 상태로 처리되어 다른 인물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있는 정적인 모습조차 대화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입니다. 악마의 속삭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면에서 누군가가 말을 건다는 부분은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죠. 유희왕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악마와 천사가 아니라 서로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인격이 임의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무토, 유우기, 아템 중 누가 앞으로 나올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면 표시, 뒷면 표시가 존재하는 유희왕 카드의 속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작품의 톤과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중 한 명은 이집트 왕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자칫 시시해질 수 있는 카드 게임에 파라오의 기억을 되찾는다는 스토리를 입혀 비장함을 더해주었죠. 고작 카드 게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지들끼리 난리치는 모습은 유치하고 병신 같지만, 반대로 카드 게임 하나에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어딘가 멋있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출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다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GX 시리즈에서도 어둠의 주다이가 따라다니면서 듀얼을 대신해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시청자들은 금방 지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GX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날개 크리보입니다. 유우기에게 처음 건네받을 때부터 주다이에게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 이후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전작과 비슷하게 반투명 처리되어 주변 인물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파트너의 역할이 사람에게서 몬스터로 넘어간 것이죠. 무토, 유우기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날개 크리보의 정체는 정령입니다.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듀얼 중간에 나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길도 찾아주고 밥도 찾아주고, 악몽 꾸고 있으면 깨워주고, 거의 애플워치가 따로 없습니다. 크리크리를 외치면서 어디선가 등장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사라집니다. 날개 크리보가 처음 소환된 시점은 크로노스 때의 메디치와의 첫 번째 듀얼에서였습니다. 파괴되면 턴 종료 시까지 플레이어에게로의 데미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효과 덕분에 관통 데미지를 갖고 있던 앤틱 기어 골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보가 증식 카드와 콤보로 쓰였다면 날개 크리보는 진화하는 날개죠. 주다이는 톰의 아주머니를 도와주고 새로 나온 카드팩을 선물 받습니다. 여기엔 진화하는 날개가 들어있었는데요. 자신 필드에 날개 크리보와 패 2장을 묘지로 보내고 날개 크리보 레벨 10을 소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소환된 날개 크리보 레벨 10은 공격 표시인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모두 파괴하고, 그 몬스터들의 공격력의 합계만큼 상대 라이프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주인공의 카드답게 무시무시한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렘 몬스터 하나만 있어도 라이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만약에 몬스터가 2채 이상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패 2장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융합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 주다이는 욕망의 항아리, 천사의 자비, 버블맨의 특수효과 등의 순수한 패보충 카드는 물론이고, 프렌도그, 악몽의 신기루와 비상식량 콤보 등 사실상 패보충이 가능한 카드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하는 날개의 패 2장 버리기를 비교적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죠. 만조메와의 듀얼에서는 진화하는 날개가 처음 등장합니다.
만조메이 필드에는 무려 V2Z 드래곤 캐터필트 캐논이 있었고 주다이의 필드에는 날개 크리보뿐이었죠. V2Z는 상대 카드 한 장을 제외하는 특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개 크리보는 제외되기 직전입니다. 이때 진화하는 날개가 발동되어 날개 크리보 레벨 10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공격 표시였던 V2Z가 파괴되고 만조메는 공격력 3000만큼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만조메와 주다이, 이제 서로 라이프 1000포인트씩 남긴 상황입니다. 주다이의 턴. 만약 공격력 1000 이상의 몬스터를 뽑는다면 주다이의 승리입니다. 주다이는 공격력 1000인 패더맨을 드로우하여 그대로 공격 표시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만조메에게 직접 공격. 딱댐을 먹이고 게임을 끝냅니다. 날개 크리보가 이끌어낸 승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날개 크리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또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세계에서 실종되어 멘탈이 나간 주다이는 이 세계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행야수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레벨 몬스터들을 만나죠. 빡친 주다이는 버드맨과 듀얼을 합니다. この世界は高いレベルのものが低いレベルの星のもとに生まれたものを支配する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のだ。 심상치 않은 대사를 내뱉는 이 녀석은 몬스터 레벨 신봉자입니다. 첫 턴부터 레벨 7 몬스터를 소환해두고 레벨 텍스를 발동합니다. 레벨 텍스는 레벨 5 이상의 몬스터를 소환했을 때 그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받는 카드입니다. そうか、融合によって召喚されるのは上級モンスターばかり。レベルタックスは10代の融合封じになっているのか。 고레벨 몬스터 소환이 완전히 막혀버린 주다이는 날개 크리보를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날개로 날개 크리보 레벨 10을 소환하죠. 그야말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고레벨의 몬스터답게 끝장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력은 300 그대로이기 때문에 레벨 텍스의 데미지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듀얼에서 승리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묘하게 현실 세계와 닿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레벨로만 듀얼의 승패가 결정난다면 너무 재미가 없죠. 세상은 여전히 수저의 색깔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지만 어떻게 보면 금수저냐 흑수저냐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희왕에서의 몬스터의 레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레벨이 높은 몬스터는 그만큼의 제약이 따르고 코스트가 큰 만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절묘한 밸런스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크리보 리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크리보와 날개 크리보 중에 뭐가 더 좋아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 두 카드가 맞붙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때는 단순히 공격력 대결이었기 때문에 수비 표시였던 날개 크리보가 집니다. 텍스트를 살펴보면 크리보는 데미지를 한 번만 0으로 할 수 있고 날개 크리보는 그 턴에 받는 데미지를 전부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개 크리보가 크리보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효과들의 발동 조건입니다. 날개 크리보의 경우 필드 위에서 파괴되었을 때만 효과 발동이 가능한 데 반해 크리보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 발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필드에 소환되고 나면 묘지로 가지 않고 그대로 제외당한다거나 손패로 다시 되돌려진다거나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손패에서 발동 가능하다면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발동할 수 있죠. 실제로 극장판 시공을 초월한 우정에서 단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상대의 배틀 페이즈, 씬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공격 기회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아군의 필드에는 몬스터가 없습니다. 이때 주다이가 크리보를 부르는 피리를 발동합니다. 크리보를 부르는 피리는 크리보나 날개 크리보를 덱에서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법 카드의 효과는 아군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우기의 크리보, 주다이의 날개 크리보 어느 쪽이라도 패로 가져올 수 있었죠. 상대의 공격은 이렇게 면전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크리보입니다. 상대의 남은 공격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빠르게 효과 발동이 가능하니까요. 이렇듯 크리보와 날개 크리보는 누가 더 낫다고 하기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떼거지로 있다면 날개 크리보가 더 유리할 것이고 딱 한 채뿐이라면 크리보가 더 낫죠. 두 몬스터 다 상대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는 효과이고 이 효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주인에게 한 번 더 이길 수 있는 찬스를 준다는 점이죠. 그리고 주인공들은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죠. 크리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영상은 듀얼의 재구성 2탄이 될 것 같고요. 유희왕 리뷰 영상들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바